아, 옆에 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언니 담배 많이 펴요. 막 이러는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 언니를 별것도 아닌 걸로 깎아서. 그게 사람 마음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나 이대는 안 나왔지만 난 똥배는 나왔어. 이렇게 뭐라도 하나 캄프라치를 하려는 게 인간의 마음에 있어요. 예. 나 공부 못했지만 난 종교가 있어. 예? 나 사회적으로 힘은 없지만 나 자존심은 진짜 대단해. 근데 되게 이상적인 세계는 나보다 잘한 사람이 인정이 되고 나보다 잘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꽃을 질투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꽃이 예쁜데 내가 그 꽃의 수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수혜를 받는 거예요? 꽃을 보고 예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꽃 보고 얼마 못 가? 쟤네 잘렸잖아 이미. 나는 색깔은 없어도 나무야. 난 저런 꽃 같은 년들, 또 꽃 같은 친구들, 이런 꽃 같은, 누가 젊었을 때 그렇게 안 예뻤던 년 있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꽃을 질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게 내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안 좋아지면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예쁜 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가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무시 많이 해본 표정이에요. 이렇게 무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있어. 어디서 사리를 틀고 있어? 무시 많이 해보면 얼굴 표정은 딱 티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면 무시라고, 나보다 잘하면, 나보다 돈 많이 벌면 저것들은 다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 됐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사실은 외부 세계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를 잘했을 때 인정이 안 되고, 내가 뭘 못하면 나한테 되게 가학적으로 아주 그 매몰차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는 되게 관용적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가학적인 사람이 있어요. 냉철하고. 여러분은 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데, 강사님, 저는 남한테는 좀 관용도 베풀고 이해도 많이 해주는데 내가 뭘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는 되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매몰차게 나를 몰아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성향이 좀 있네요. 라고 하는 분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봐 주세요. 음, 내리시고요. 강사님, 저는 남한테는 매몰차도 저를 너무 사랑하는 여자예요. 저는 저에게 관용과 인내와 사랑, 용서, 자비, 온유, 이거를 베풀지만 남편 이 새끼가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전 전기 채찍을 들러버려요. 그리고 그 놈의 종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이 계시네요. 그래도 여러분 네 분은 좀 희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요? 본인이 그걸 인지하고 인식도 하고 인정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수정을 안 하면 배째라예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손 안 든 분들, 사실 이분들이 가장 애매모호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고, 지가 누군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지를 인정을 안 하거나 지를 인정할 힘도 없거나, 그리고 어떤 분은 야, 네가 묻는다고 대답해야 되니? 나 44,000원 냈어. 내가 왜 너 시키는 대로 손 들고 말아야 돼? 이따가 샤넬백이나 하나 살고 갈 거야. 아주. 자, 근데 뭐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느 쯤에 있는가?
근데 제가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실은 이게 최악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어차피 자아 존중감이 낮으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존심에 방패가 생깁니다. 그냥 지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뭔가 보호해 줄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소중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여러분 가방이 진퉁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언제 알아요? 비 올 때 알죠. 비 올 때 진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고. 짝퉁은 머리로 비를 피하고. 이게 특징인데, 인간은 소중하면 지키려고 하고요. 두 번째, 소중하면 스크래치가 나도 갖고서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소중하면 스크래치가 났을 때 더 아파하고 더 챙겨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내가 나에 대해서 소중함이 있잖아요. 근데 남이 나한테 잘못했건 내가 남한테 잘못했건 나한테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 괜찮다면 우리는 더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더 케어하려고 해요. 네. 근데 소중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문제가 생기면 정리하려고 해요. 이건 문제가 생겼고 스크래치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버려. 버려버려 그냥. 내 목숨? 내 삶? 버려버려.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문구가 뭐죠? 이번 생은? 이번 생은 뭐라고요? 망했다. 또는 이번 생은 글렀다. 그리고는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버려버려요. 관리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네요. 한 20대 후반에. 나는 나를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난 거를 커버하려고 하고 그거 못났으니 다른 걸로 내가 그거를 만회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나는 나에 대한 소중함이 상대적으로 없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하면 인정을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하면 되게 비난하는 주의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그런 비난,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하고 힘들 때 못한 거를 막 나무라는 거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네,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왔겠죠. 우리가 그런 상황일 때 또는 가족이 그런 상황일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반응해 줬는지를 우린 봤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해 줬냐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어려운 상황일 때 되게 야, 괜찮아. 여보,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에? 그때 무슨 위기 때 그때 아버지가 엄마한테 여보, 그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한 걸 아이가 들은 집이 있고 우리 집은 될만 하면 안 돼? 올해가 삼재인가? 자축인묘 진사오미술래 9수네.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이사를 가야 되겠어. 그때 뭘 받냐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가 본 책. 그리고 우리가 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강의? TV.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모든 것의 총합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보기엔 좋은 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전 좋다고 봐요. 인간은. 그러니 근데 여러분 이런 강연 한 번 듣는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여러분 고약 알죠? 고약. 고약 알아요? 나이 잡순 분들 고약 다 한다고요. 몰라요? 갑자기 몰라요? 아주 얍삽하시네. 자,
옛날에 고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검정색 그 껌 같은 거에다가 안에 노란색 그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염증 있는 곳에 발라주면 그게 열을 발생해서 염증을 빨리 유발해요. 그리고는 그 노란 것이 그 염증을 툭 따가지고 고름을 빼내는 거잖아요. 이 강연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강연이 우리의 마음에 열을 줘서 쓸데없는 것을 얼른 부풀어 오르게 해서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연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저렇게 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결정적 순간에 여기에서 들었을 때, 난 그걸 듣고 바뀌었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저는 좋은 것에 인간이 많이 노출되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 생각하면.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은 틀린 게 없죠. 그래서 자꾸 좋은 거 보려고 하고, 좋은 거 들으려고 하고, 좋은 거 체험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그게 지금은 아니어도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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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자기 안에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확실하거든요. 어제 제주도에서 강의가 있어서 사실 오늘 올라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원래는 다른 강연 내용이었는데 이동하는 중에 제주도에 같이 간 친구랑 얘기를 나눴는데 되게 그 친구하고 저 친구하고 교집합 같은 얘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로 사실 강연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열등감이 아까 있었다고 좀 그랬잖아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제 특징은 뭐였냐면 인정을 좀 많이 받고 싶었어요. 인정을 받고 싶더라고요. 네.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억울한 게 아니래요. 인정을 못 받으면 억울해진대요.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거 자체로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뭘 해주지 않는다고요?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할 힘이 없으니까 남이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날 무시한 사람하고는 다 관계도 끊고 싶고 섭섭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네.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또 되게 옹졸해져요, 그때는. 네. 그때 이제 사귀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피아노과 김태희. 아니 그냥 이름이 김태희요. 외모가 김태희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자기 부모님한테 소개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 친구는 예고를 나왔어요. 전 공고를 나왔고. 그러니까 자꾸 삐딱선을 타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다고 말도 이렇게 못해요. 아니 왜 부모님을 소개 안 시켜주는 거야? 나 한번 소개 좀 하고 인사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럴 만한 사이는 되잖아. 이러면 되는데 꽁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참다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뭐 나를 소개를 안 시키는 거야? 응? 그렇지.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나이는 먹고 25에 대학 들어왔고 그냥 뭐 성악가니까 소개 안 시키는 거겠지. 제가 이제 경희대 나왔으니까 또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경희대 한의대였어도 소개를 안 시켰을까? 그래, 나 그냥 경희대 성악가니까 미래도 불투명하고 지금이야 뭐 학생 때 좋지만 뭐 졸업하면 뭐 그렇게 뭐가 탄탄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소개 안 시키겠지. 이렇게 해서 그 상대방을 막 쫄 수 있어요. 왜 쪼는 줄 아세요? 깊은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랑 뭐 헤어지게 되죠.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인간관계 뭐 다 싸그리.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로 계속 코너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좋아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소개하고 그 다음 것도 소개하려고요. 야구 선수 중에 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근데 제일동포였는데 그 사람이 야구를 너무 잘하니까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 귀화를 하라고 했대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거죠. 한국은 70년 전후에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니까. 그때 일본 경제 제일 좋았고요. 그랬더니 장 선수가 귀환 안 하겠다고 했어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타자였거든요. 근데 왜 귀화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와다시와 한국인 데스. 무슨 뜻이죠?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너무 얄밉고 짜증나는 거예요. 어느 날 장 선수가 타석에 딱 섰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조센진 가라. 니네 나라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따라서 막 휴지도 던지고 그러면서 조센진 빠가야로. 빠가야로 뭐예요? 직역하면 바보인데 그게 의미가 한국의 바보일까요? 이렇게. 바보! 바보야! 이런 느낌은 아니죠. 조센진 빠가야로 뭐 이렇게 했겠죠. 잘 어울린다고요? 선생님 무슨 뱉는다고 다 말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들어갔어요. 조용해지니까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는 타석으로 안 가고 관중석으로 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관중에게 딱 한마디를 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이, 와다시와 한국인 데스. 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트를 잡았어요. 투수가 던진 걸 쳤는데 장외 홈런이 됐어요. 그 사람이 1루, 2루, 3루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리고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귀 안 들리는 장애 있는 집에서 난 태어났다. 사실 그거는 그렇게 저한테 힘듦을 준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래, 우리 집 가난하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저를 비난하는 가장 큰 소리는 뭐였냐면,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안 좋다였어요. 우리 집은 이혼한 것보다 더 못한 분위기다. 나는 맨날 싸우는 집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 무기력함이 전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밝은 척을 했어요. 왜요? 밝은 척을 안 하면 그 슬픔을 계속 마주쳐야 될 것 같으니까. 어린아이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집안의 무게감을. 그러니까 계속 웃었어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야, 새치기 하지 마라. 야, 새를 치냐? 새를 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좋은 거예요. 계속 또라이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애들 걸어가면 전 덤블링해서 가고. 왜요? 특이한 짓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반응해 주니까. 사랑의 처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잘한 일에만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못해도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주변이 그에게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아빠가 계속 정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는 사랑받을 여력이 없는 거죠. 엄마도 너무 힘들고. 그 소리가 저한테 계속 있었어요. 조센진 빠가야로. 그 소리를 외쳤던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한테. 누가 그 소리를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에요. 사회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 첫 소리를 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내 주변과 사회와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해요. 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 첫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별로 그 소리를 다음으로 잘 안 질러요. 왜냐하면 사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크나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난하는 사람의 첫 소리는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는 내가 그 비난하는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 나 뭐뭐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사이 안 좋다. 그래, 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나 공고 나왔다. 나 공부 잘한 적 없다. 그거를 딱 말하고 내 인생 타석에서 나는 멋지게 안타 한번 때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로 실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그 이후 10년, 20년 동안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다 좋아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강연이라는 게 어떤 강연이 전 괜찮고 어떤 강연의 자세가 좋다고 보냐면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성공담, 저 사람이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응원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야유를 받는 과정에서 경기에 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어려서부터 부모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우리 딸 최고,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과정에서 자기의 인생의 타석에 선 사람이 있고, 반복되는 비난과 야유와 이런 걸 하는 데서 맨날 타석에 선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를 경기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스포츠 같은 거, 야구나 축구는 돌아다니면서 하죠, 지역을. 그래서 무슨 이점이 있다고 그래요? 홈 그라운드. 항상 홈 그라운드에서 인생의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 게임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지지해줬고 엄마가 지지해줬고 종교가 자기를 또 막 지지했고, 대부분 여쭤보면 우리는 긍정적인 퍼센테이지보다 응원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야유를 퍼붓는 상태에서 자기의 인생의 타석에서 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결핍을 에너지로 추진력이 엄청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사랑은요, 폭발력이 초반에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결핍이 더 커요.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거, 화난 거, 욕구 불만인 거, 그런 에너지가 훨씬 초반에 강력하게 빵 하고 자기의 삶을 추진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사회적 표현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자기의 그런 결핍을 추진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추진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방향성을 상실한 경우 1번. 2번은 결핍을 에너지로 또는 나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애정을 에 대한 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진하는 우리의 경우들은 이상한 메탄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삶에. 네. 그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 경우와 그 친구의 경우는 행복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행복할 것 같으면 거기 가기가 멋쩍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미지의 땅으로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인간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자존과 공전에 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바꾸는 게 되게 어색한 일이거든요. 네.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있지 않으면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하던 대로 해야 편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입던 대로 입어야지 편안해요. 그래서 콩쿨 같은 거 갈 때요, 예체능한 사람들을 보면요, 옷 화려하게 안 입고 가려고 그래요. 최대한 자기가 평상시 입고 다니던 거, 그냥 거기에 신경 안 쓸 거, 옷에. 안 그러면 그거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서 그 오디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는 그걸 자연스럽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100% 자연스러움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익숙해짐이나 길들여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뭘 발견했냐면요, 응원하지 않는 가운데서 힘을 냈잖아요. 거기에서 사업 성공하고 공부하고 뭘 했단 말이에요. 무관심해.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보여줄 거야, 나 정말 장난 아니라는 걸, 나 진짜 정말 나 잘 컸다는 거 보여드릴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그걸 근원으로 해서, 결핍을 근원으로 해서 돈 번 사람이 있어요. 결핍을 근원으로 해서 실력을 쌓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내가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성과가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있어요. 왜요? 이때까지 계속 메탄가스, 안 좋은 가스가 나는 어떤 그 결핍이라는 걸 주제를 태워가지고 내 삶을 추진해가지고 막 돈도 벌고 막 강연도 하고 막 유명해지기도 하고, 뭐 누구는 뭐 자기 실력을 엄청 쌓았고, 뭐 누구는 집안 빚 다 갚고, 뭐 막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이제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일이.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 좋은 자리를 잘못 잡으면 두 가지로 되는데, 첫 번째는 극단적 쾌락주의자가 되든, 아니면 계속해서 행복을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기에 가면 저쪽 삶을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멋쩍머쩍해지는 거죠. 혹여나 결핍을 에너지로 쓰셔가지고, 무관심을 에너지로 쓰셔가지고, 에너지 써서 그걸로 지금의 우리의 뭔가를 추진했어요. 돈도 벌고 어른도 되고 가정도 꾸리고. 근데 그걸 하려는 최종적인 목적은, 저는 뭐 너무 식상한 단어지만 행복이나 평안이라고 보거든요. 마음이 편안한 거, 종종 즐거운 거, 만족감. 근데 그게 불안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도 된다는 거죠. 너도 가끔은 행복해도 괜찮아.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없어요. 너도 행복해도 괜찮아. 그 말은 오히려 더 행복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앞에 한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너도 가끔은 행복해도 괜찮아. 너도 가끔은 여유 있게 살아도 괜찮아. 행복을 너무 불안해하지 마렴. 여러분, 인간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90입니다. 자기 무릎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몇 년이 남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샤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럭셔리의 반대는 천박함이 아니다. 럭셔리의 반대말은 흔한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랑받고 살건 이별을 경험했건 영향력이 있건 없건 외모가 어떻건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건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시간이 짧고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좀 케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아플수록. 그러니 사고로 접근하는 겁니다. 너도 이제는 가끔은 행복해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행복을 맛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맛본다고 야 행복 완전 좋다 이러지 않아요. 맛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맛보잖아요. 인간은 기억해요. 세상에 좋은 거를.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말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 너도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은요, 오히려 더 역반응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그 한 단어를 붙인 거예요. 뭐예요, 그게? 가끔은, 종종. 그래야 불안에 길들여진 마음이 안심하고 조심히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네. 갑자기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 이제 고생 많았으니까 갑자기 나 이제 행복해져야지.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에게 결핍을 에너지로 여기까지 왔다면 너도 이제 가끔은 행복해도 괜찮다. 너도 가끔은 편안해도 괜찮다. 너도 가끔은 여유롭게 앉아 있어도 괜찮다. 라는 눈길로 바라봐주고 말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전에 강연을 보신 분들은 아실 내용이지만 이제 저는 가끔 만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 1년에 한두 번? 뭐 한우회라고 이제 제가 73년 소띠인데요. 그래서 73년 소띠들이 가끔 만나서 밥을 먹는 모임입니다. 이제 그 모임의 멤버는 이제 혜민 스님 그리고 이제 박찬호 선수예요. 그렇고 이렇게 저하고 3명 이렇게 해서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 만나서 무슨 얘기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만나서 하는 얘기는 별거 없어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혜민 스님은 되게 인상 깊은 걸 저한테 주세요. 그게 뭐냐면 스님이 저를 딱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스님이 뭐라고 물어볼까요? 성직자인데.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정말 좋은 책도 많이 썼고 그런 스님이 개인적으로 같은 업계에 일하는 사람, 비슷한 업계에 일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항상 해요. 만나자마자 돈 잘 벌어. 네? 건강하신가요? 행복해? 서로 말 까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김창훈 선생님 요즘 재미난 일 없어요? 이렇게 꼭 물어봐요. 요즘 재미난 일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저 얘기를 왜 하시나?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만났을 때 요즘 뭐 재미난 일 없어요? 이렇게 잘 안 물어보고 저도 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사람이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요. 재미있은 지 너무 오래되면 문제인 것 같아요. 재미없는 인생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는 문제라고요? 재미있은 지가 너무 오래되면. 최근에 언제가 재밌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너무 생각이 안 나고
너무 그게 없으면 그건 전 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늘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행복한 지 너무 오래됐으면 이건 문제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스님을 만날 때는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흘려들었다가 그래 나는 요즘에 뭐가 재밌지? 여러분은 제가 똑같이 스님이 저한테 한 질문을 제가 다시 여러분한테 해볼게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뭐 재미난 일 없어요? 한번 마음에서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재미난 적이 언제였지? 이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좀 재미난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다음 주부터 그림을 배워요. 그림. 민화라고 아세요? 민화 그림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민화 그림 그리시는 선생님을 찾아뵙고 거기에서 선생님 제가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배우기로 했는데 그날 인사동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오랜만에 어렸을 적에 그때 감정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언제 감정이었냐면 저는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지금 여러분 얼굴도 대부분 국민학교거든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자기는 국민학교 다녔다. 손 들어보세요. 봐봐요. 지금 80%가 국민학교예요. 지금 얼굴 보면 국민학교거든요. 딱 나와 국민학교는. 초등학교가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때 이제 소풍을 가잖아요. 그럼 소풍 가기 전날에 뭘 사죠? 저는 과자를 샀던 것 같아요. 과자를 여러 개. 네. 그리고 그걸 머리맡에 가방에 넣어놓고 그 다음 날이 오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설레임으로. 근데 그 마음이 민화를 그리겠다고 하는 그걸 결정하고 나오는데 딱 그게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술적 재능은 아버지에게서 많이 유전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술적 재능은 되게 유전이 많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림을 하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일본 민화를 엄청 많이 그리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 작업실에도 많이 갔거든요. 아버지 작업실에서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동문분들과 함께 민화를 그리시고 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한 80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그걸 못 끊으시더라고요. 이 도박을. 네. 제주도가 눈이 안 오는데 그날따라 눈이 엄청 오더라고요. 한방눈이. 그리고는 저는 이제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보일러가 아니라 연탄을 뗐었어요. 골로하고. 그러니까 연탄 그 아이보리색 쓰고 버린 것이 밖에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제가 어리지만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돈을 잃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도박을 하시더라고요. 귀가 들려도 속이는데 귀도 안 들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속였겠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왜 도박을 했을까요?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도박의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도박의 다른 이름은 쾌락. 뭐라고요? 쾌락이에요. 락은 무슨 락이에요? 아는 한자 나오니까 신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나 다른 거 모를 때는 또 대답하기 애매한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음악 할 때 그 즐거울 락이에요. 그럼 쾌는 무슨 쾌예요? 봐봐요. 지금 소리 안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락이 뭔 락이에요 할 때는 즐거울 락!
쾌는 무슨 쾌요? 쾌걸조로 쾌. 쾌? 쾌할 쾌. 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강한 즐거움. 아주 강한 농도의 즐거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농도의 즐거움. 자, 그러면 도박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쾌락이에요. 아주 강한 농도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려서 생각을 했어요. 왜 쾌락에 빠졌을까? 제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트럼프를 친구들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투는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동양의 진수를 밟으셨기 때문에 저는 서양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했는데, 포커는 애들이라서 모르고 그냥 썼다 알아요, 여러분? 썼다 몰라요? 이제 썼다는 2장 갖고 이제 끝으로 먹는 거고, 물망초라는 게 있어요. 물망초는 너무 전문 내용이 이게 좀 나오나요? 물망초는 3장을 주면은 1장을 버리고 2장으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도루찌꾸땡이라고 해요. 너무 리얼한가요, 선생님?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야, 그걸 어린애가 받아서 하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쾌락도 인간에게 중간중간 찾아와서 좋은 쾌락이 있고 안 좋은 쾌락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제가 보기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끝날 때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좋은 게 좋다고요? 끝날 때 좋은 거. 이게 무슨 말이냐? 햄버거 보통 먹으려고 할 때가 좋아요? 먹고 나서가 좋아요? 먹으려고 할 때 되게 신나죠. 막 맥드라이브 해야지 막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가면 되네, 입구가 있네. 그때 신난다고요. 탄산음료 먹으려고 할 때가 좋아요? 먹고 나서가 좋아요? 먹으려고 할 때 엄청 그냥 청량감이 찾아와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좋은 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처음에는 좀 별론데 끝나니까 되게 좋다. 운동. 아는 분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정말?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자, 운동. 운동은 끝날 때가 좋아요. 하러 갈 때는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선수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근데 하고 나고 샤워하고 나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하려고 할 때도 좋고 하고 나서도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쾌락이 모두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끝날 때 좋은 게 좋은 쾌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쾌락은 시작하려고 할 때도 좋고 끝나고 나서도 좋고. 근데 인간에게 부정적 쾌락이 있는데, 하려고 할 때 너무 좋은데 하고 나서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거죠. 여러분, 게임도 그렇잖아요. 여성분도 요즘에 게임 많이 하죠. 이렇게 핸드폰 게임이요. 누워서 하다가 또 떨어져서 주댕이도 까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게임은 하려고 할 때가 좋아요? 하고 나서가 좋아요? 하려고 할 때랑 할 때가 좋죠. 네. 뭐 남자분들 컴퓨터 게임 같은 거 막 그 총 쏘고 그러는 거 막 4시간 5시간 하고 막 새벽 3시 됐는데 막 우와 상쾌하다 총 5시간 쏘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요. 그땐 좀 기분이 그지 같아. 네. 그러면 인간은 왜 그런 부정적 쾌락에 빠지게 될까요? 왜 제가 도박을 얘기하냐면, 도박은 부정적 쾌락의 끝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뭐 무슨 약물을 하거나
성적인 것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는 위해도 있지만 도박은 그걸 되게 오래 할 수 있어요. 되게 오랜 시간을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이틀, 3일, 4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지노에는 뭐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다녀봤으면 그렇게 바로 나와요, 선생님? 어디 강원랜드 갔어요? 어디 갔어요? 시계, 거울, 창문, 이거는 왜 없애는 걸까요? 인지와 인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알 때 지혜가 생기는데, 지혜를 쉽게 말하면 두 가지래요. 버려야 할 짐을 버리고 져야 할 짐을 지는 거래요. 오늘 정말 감동적인 얘기인데 너무 아니 박수 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진짜 박수 칠 필요 없어요. 다 진짜. 자, 지혜가 뭐냐? 져야 할 짐을 지고 쓸데없는 짐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언제 사람에게 나뉘냐면 사람의 시간을 인식할 때요. 근데 그걸 어려서부터 인식하는 사람이 또 있대요. 인간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그것을 구분하는 지혜는 인간이 시간을 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는 이걸 없애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거울. 거울은 주로 어디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데죠. 얼굴의 뜻은 얼이 담긴 꼴. 언제까지 안 놀래나 보겠어요. 아니 끝까지 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너무 감동적인 거 4개 나왔는데 한 번도 놀란 적 없는데, 아니 치지 마세요. 저 됐어요. 자, 얼굴은 뭐라고요? 얼이 담긴 꼴이에요. 꼴이라는 말이 굴로 파생이 된 겁니다. 꼴은 무슨 뜻이죠? 모양, 형태, 외래어로는 왁구. 느낌 빠고 오죠? 느낌 빠고 오죠 지금? 예? 영어로는 프레임, 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 걔 얼짱이야 그런 말 쓰던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로 단어로 따지면 얼짱은 뭐가 짱이라는 거예요? 얼이 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얼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 스피릿, 소울, 네, 영혼. 그러니까 걔 진짜 얼짱이야 라고 말하는 걸 굳이 진짜 단어로 해석하면 걔는 영혼이 되게 끝내주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예쁘고 잘생긴 틀을 얼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언어는 뭐 새로 지으면 되는 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틀이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은 꼴짱이죠. 꼴짱. 그러면은 거울을 본다는 건 뭘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시계를 본다는 건 자기의 남은 시간을 보는 것이고, 내가 어느 만큼 살아왔고 지금이 몇 시고 내 인생이 앞으로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를 대략 예측하는 거잖아요. 거울을 보는 거는 뭐죠? 내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는 이런 강연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방향은 내가 잘해서 사람들에게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런 강연이나 유튜브나 책을 오래 즐기시려면 스타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스타를 보거나 강사를 보거나 공연을 보거나 그 무엇인가를 보고 결국은 누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창문이요. 창문으로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뭐 들어올까요? 햇빛하고. 여러분 사람이 중간중간에 제가 보기에 바람 쐬야 돼요. 창문을 좀 열어놔야 돼요. 사람이 집중하다가 뭐 해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집착하거든요. 사랑에 집중하다가 집착하고, 일에 집중하다가 집착하고, 돈 버는 거에 집중하다가 돈 버는 거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집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걸 도와주는 게 창문을 한번 열고 창가로 가는 거죠. 그러니 자기 분야에만 계속 있다 보면 똑똑한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이 노하우가 생길수록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실한 박수는 한 명이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마음 착한 사람이 따라 친 거죠. 이 와중에도 끝까지 안 치는 사람이 진짜 궁금하네요. 물론 뭐 감동이 안 왔을 수도 있고 뭐 괜찮아요. 그러니 어렸을 적에는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게 분명히 좋지만 나이가 먹고 계속 한 분야에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똑똑한 바보가 된 느낌이라니까요. 전문가 바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도박을 한다고 할 때 도박만 도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박 같은 삶이 더 문제예요. 그러면 도박 같은 삶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시계, 거울, 창문이 없는 삶은 삶 전체가 되게 도박 같은 삶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도박 쾌락은 왜 그렇게 우리가 탐닉하게 됐을까요? 그 원인은 매우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됐잖아요. 집에서 아이들 있는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뭘 전보다 훨씬 많이 봐요? 핸드폰하고 아이패드, 테레비, 전보다 훨씬 많이 보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행성 게임에 빠지기도 한대요, 요즘은. 초, 중, 고등학생인데도요. 그러면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어린 나이인데도 썼다 하고 도로찌구댕하고 물망초하고, 그 애는 왜 어린 나이에 그런 걸 하게 됐을까요? 월드, 내가 사는 월드가 없거나 이 월드가 안 좋으면 인간은 당연히 싸이 월드로 들어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싸이 월드가 아니라 사이버 월드로 가죠. 그게 게임이 되든 SNS가 되든 필요 이상의 유튜브 시청이 되든 우리는 그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요. 왜요? 자기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이버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해줘요? 내가 액션을 하면 뭘 해줘요? 리액션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액션을 했는데 리액션이 전만큼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아이들이 액션을 했는데 부모가 리액션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아이는 이 월드에서는 못 사니까 어디 월드로 가려고 해요? 사이버 월드. 그래서 게임은요, 기가 막히게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버튼 하나만 눌러도 거기에 대한 즉각적 리액션.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가짜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도움이 돼요. 쌓이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왜 우리가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됐을까요? 그건 너무 간단해요. 일상에서 소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아니, 이렇게 하면 저도 싸이월드로 가서 강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다람쥐하고 청설모아하고 뭐 이런 고라니 이런 애들 이렇게 숲에다가 모아두고 차라리 야, 저 아저씨가 도토리 줄 테니까 웃어봐. 야, 이거 고구마다 먹어라, 고라니야. 차라리 그게 제가 낫겠어요. 지금 많이 힘드네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사이버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평상시에 작은 즐거움이 없으니까 작은 즐거움이 쌓여가지고 작은 즐거움에 대한 갈급함이 쌓여서 큰 즐거움을 원하게 됐어요. 근데 작은 즐거움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 목마르니 이것이 끝이 좋은 쾌락인지 끝이 나쁜 쾌락인지도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냥 강한 즐거움이면 일단은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좋지 않은 쾌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소락을 아는 것이죠. 소락, 작은 즐거움. 코로나가 계속 가겠어요. 언젠간 끝나겠죠. 그러면 간단한 데라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갔다 오세요. 뭐 전 세계 여행한다 그런 거 가볍게라도 뭐 1박 2일이라도 친구들끼리 뭐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데 좋잖아요. 거기 남섬 같은 데 이런 데 뭐 오클랜드 같은 데 좋잖아요. 네.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작음의 즐거움을 자꾸 누릴수록 쾌락을 안 누린다는 게 아니고요. 끝이 나쁜 쾌락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됐든 약물이 됐든 뭐 쇼핑이 됐든 아니면은 그 가장 센 게 도박인 거죠. 도박은 뭘 걸기 때문에 그럴까요? 돈이요? 네? 영혼을 건다고요? 대도 안 한 소리 하고 계시네요. 정말 우리 보라색 선생님. 아유 정말 뭐 좀 답 나오면 영혼이나 뭐 이런 걸로 쇼부내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전 재산을 걸잖아요. 파멸할 수 있는 거를. 그걸 뭐라고 해요? 올인해보는 거예요. 자기 파멸을 걸고 하는 인생의 게임이 엄청 위험한데 거기서 나오는 쾌락이 있거든요. 살아있다는 느낌. 근데 왜 그 살아있다는 느낌이 너무 그렇게 내 인생을 파멸할 수 있을 만큼 안 좋은데도 거는 거예요? 평상시 뭐가 없으니까요? 소락이 없으니까. 소락. 그래서 도박 같은 삶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월드가 우리가 괜찮은지를 알아보는 거죠.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월드를 내가 지금 제공하고 있나? 아니면 이 사회가 제공하고 있나? 근데 그 월드는 제공하지 않은 채로 야, 왜 그런 걸 하냐? 왜 그런 걸 하냐? 그러면 도대체 애들은 어디에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린 나이에 썼다 또르찌꾸댕 물망초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저만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아이들의 썼다와 또르찌꾸댕과 물망초가 있겠죠. 네. 어른들에게도 있고 가끔은 거울로 가고 가끔은 창가로 가고 가끔은 시계도 보고 그래야지 도박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 살다가 갑자기 자빠지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거래요. 요즘 만약에 자빠지셨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중독에 빠졌을 수 있어요. 쾌락에 빠졌을 수 있어요. 도박에 빠졌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박에 빠지면 사람이 손으로 도박했다고 어떻게 해요? 손마디를 자르고 이쪽에다가 패를 껴. 이쪽에다가.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른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갑자기 좋아지려고 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갑자기 좋아지지 못하니까 시도해보고 더 절망해서 더 깊게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해봤는데 안 돼. 식이요법 안 해봤니? 언니가 다 해봤다.
언니도 닭가슴살 싸고 돌아다니고 바나나 싸서 먹어봤어. 안 돼. 오히려 저녁에 음식이 더 땡겨. 언니 안 해본 거 아니야. 너 산 타면 살 빠질 것 같아? 산 타고 배고파서 입맛이 더 좋아져.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막걸리에다가 파전에다가 또 먹다 보면은 도로람이 타불이야. 그냥 언니가 안 해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좋아지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강사님, 제가 사람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그 사람이 안 도와주더라고요. 사람보다는요, 기관이 더 힘이 세고요. 그거보다 더 센 거는요, 책이나 영상이에요. 제가 제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면 좋지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이 김창욱 TV가 뭔가 컨텐츠가 좋아서 뭐 100개 중에 한두 개 봤어요. 100개 중에 다 100개 마음에 들 수도 없고 들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에 두세 개가 좋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클릭하셔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튜브에 빅데이터가 알고리즘을 딱 연결해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그것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유튜브 메인 창에 띄워줘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 빅데이터가 저 사람은 이런 걸 보내? 그러니 이 사람 앞에 제시해야지. 그러면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걸 들어보려는 마음이에요. 뭐 하려는 마음이라고요? 들어보려는 마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요, 한번 말해봐요, 내가 들어볼게요. 뭐 하려는 마음이라고요? 들어보려는 마음. 그게 도움을 구하는 거래요. 그러니 책도 한번 들어보고, 유튜브도 코로나 시국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자주 가질 수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삶의 빅데이터가 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알아서 또 제시할 거예요. 그리고 자꾸 클릭하다 보면, 좋은 걸 클릭하다 보면 또 무엇인가가 우리 앞에 우리를 제시하고, 그리고 자꾸 클릭하다 보면 한 번도 중독에 빠지지 않고 쾌락을 탐닉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한 번 빠졌다가 건강해지면 훨씬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요즘에 그런 문제로 힘들어 하신다면 갑자기 좋아지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뭐 기관도 클릭하고 유튜브도 클릭하고 책도 클릭하고, 조금 이 코로나 전국이 풀리면 사람들 모이는 이곳도 클릭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음악 틀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아주 라이트한 내용들 두 개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입니다. 평소 동영상으로 강연을 들으며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다고 해서 생일 선물로 함께 강연해 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내 이름은 서보령입니다. 저는 알고 싶어요. 이분이 결혼 몇 년 차인지. 몇 년 차예요, 선생님? 어디 계셔요? 네. 2년 차. 네 글자가 생각났어요. 오래 못 가.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래 못 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못 가니까 지금 이 마음을 흠뻑 즐기고 누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원하면 조금 덜 해도 되는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니까 이때 막 좋아하고 이때 사랑 표현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년 갈 게 2년 가요. 2년 갈 게 3년 가요. 3년 갈 게 10년 가요. 그 이상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눈꼴 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지금을 영원처럼 좋아해주고 축하해주고 그 사랑을 나누면 10년 갈 게 20년 가고 20년 갈 게 30년 가고 30년 갈 게 50년 가고, 그리고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100살 가까이 돼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랄게요. 서보령 자매님이래. 네, 서보령님 축하드립니다. 김창욱 선생님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정년퇴직 2년차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요. 작가들도 이런 글은 못 씁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이게 진짠가? 지어낸 건가? 이거 지금 문해창작과 학생인가? 연결할게요. 경제적으로, 지적으로, 건강적으로 다 넉넉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다음 일을 제가 읽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웃게 된다에 제 오른팔을 걸겠습니다. 심지어 TV도 켜줘야 봅니다. 요즘 TV 진이야 테레비 켜줘 이러면 켜주는데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돈 건강에는 관심이 많지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할지. 이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였어요 원래. 근데 어떻게 하고 중간에 슬러시를 하고 남편과 함께라고 적었어요. 문해창작과 수석에 이런 거는 지금 저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좋은 학교 있는데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디 계세요? 손 혹시 드실 수 있어요? 마이크 한 번만 우리 선생님께 주셔요. 얼굴 안 나오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만 카메라 잡거나 제 얼굴만 잡을게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정년퇴직하시기 전에. 공직에 있었습니다. 공직에.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좀 어렵게 외롭게 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음, 정서적으로 어려웠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귤에 음. 태양도 없었고 물도 없고. 없었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살아서 그런 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음,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걸 하고 무관심하고 살아야 될지 음, 그게 이제 날마다 너무 힘든 거죠. 매일 또 보고 있어야 되니까. 밥은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뭐 건강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고 돈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스스로 잘 해결을 해요. KBS 작가님은 아니시죠? 지금 이게 일반 가정에서 정말로 일어나는 일인지 제가 참 의심스럽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남편분의 그게 사실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의 만남이 내일의 우리를 만드는데 사실 남편분의 지금을 만든 것은 남편분의 유년 시절과 30년 전후에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 할 공직 그 생활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부모님 사랑도 햇빛도 못 받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돈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으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니 그렇잖아요. 내 부모도 나를 안 지켜줘요.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그러면 내가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종교도 없고. 그러면 오직 건강하고 돈이에요. 오직. 근데 그 균형점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겠죠. 기본적인 그 삶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살아가는 그 삶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균형점을 잡아서 자극을 안 할까. 처음에는 퇴직하고 함께 뭘 하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런 요구들을 하니까 굉장히 크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뭐 이혼하자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제가 다시는 뭐든지 권유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딱 선을 그어놓은 그런 상황으로. 그렇다고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니까 헤어지면 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님도 수고하신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고 어머님도 그 남편과 살기 위해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애쓰시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귤 값은 있으세요? 2만 5천 먹을 거는 뭐 원인데 충분하죠, 뭐. 예. 제주 귤 한 상자 선생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무런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 건강 이렇게 위해서 제주도 지인이 보냈다고 그렇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몇 상자 드렸죠, 제가? 3상자입니까? 그러면 취소 아닌데 그냥 저 드릴 거 드려야죠. 아, 참 뭐 우리가 사연들이 많고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귤이라도 이렇게 한 박스씩 드리고 싶네요.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 장남이 신청을 해줘 김창욱 교수님 뵈러 왔습니다. 어디 계셔요? 혹시 손 드실 수 있으세요? 아, 우리 어머니. 답답하고 막 가슴이. 예예 그랬었는데 기절까지 얼마 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받았습니다. 얼마 되셨어요? 그러신지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공황장애 그런 증상이 있는 건 10년도 넘었어요. 제 강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시기가 딱 겹쳐가지고 좀.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았어요. 그걸 보면은 아, 마음이 진정이 돼가지고 아. 잠도 잘 오고 좋았어요. 그래요. 핸드폰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예. 남편분이랑 같이 찍으실래요? 저랑 둘이만 찍으실래요? 같이요. 같이. 그러면 한번 오세요. 네. 귤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귤 잡수실 때마다 공황장애 약보다 그 귤이 더 좋은 효과가 있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김창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뵈려고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차 막힐 것 같아서 버스 타고 왔습니다. 작년에 부모님을 한 달 사이로 여의었습니다. 아빠는 암투병 7년을 하시다 돌아가셨고 준비된 이별이라 그리 슬프지는 않았는데 엄마는 한 달 후 갑자기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로 알게 된 교수님 강연을 듣게 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교수님 덕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헤어졌던 남자친구와 다시 만난 기념으로 왔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다가 갑자기 들어가 버리네요.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네요. 인생을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이 뿔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헤어져 있는 동안 남자친구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셔서 충격이 큽니다.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 위치에서 직장 생활에 힘듦을 토로합니다. 이런 남자친구를 위해 교수님 강연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억지로 끌고 왔긴 합니다. 교수님 노래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 노래 부르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PS. 참고로 저는 손은 들지 않을 겁니다. 오늘 신춘문예 작가님들이 많이 오셨고요. 정말 그 어떤 작가들도 쓸 수 없는 우리 만남은
마지막 사연은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21살 큰딸을 하늘로 긴 여행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은 듬뿍 봤던 아이였지만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3년 만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치료와 심리 상담, 그리고 저희 부부 역시 부모 교육 상담을 받으며 아이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아이들이 제 곁에서 떠날까 봐 무섭습니다.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자신도 없습니다. 둘째가 지금 18살인데 20살이 되는 게 두렵습니다. 참 혹시 손 들으실 수 있으세요? 어디 계셨어요? 그래요. 심했던 게 작년에 재수하면서 1년 재수하면서.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 나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재수하면서.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고요. 우리 둘째 고등학생인 친구는 그런 거는 그런 뭐 증상이나 느낌은 전혀 없으시죠? 예, 둘이 성격도 완전 다르고 그래서 둘째는 이런 적이 없어요.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는 성격이고 첫째는 좀 참는 스타일.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어설프게 착하다 그래야 되나? 항상 바른 아이였어요. 이렇게 실패를 맛본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심어준 무의식과 의식의 소리인 것 같아요. 인간의 가치를 공부로 평가하는 방식이요. 그리고 착해야 되고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자기의 의견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부모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잘했어, 착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 그래서 삶의 주체자를 자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려서는 부모의 눈치를 보게 하고 나이가 먹어서는 뭐 여성인 경우에는 또 남편의 눈치를 보고 또 어떤 여성은 나이를 먹어서 더 먹어서는 자식의 눈치를 보게 하고 자기의 색깔도 없고 억울하고 그런 게 반복되고 근데 내 인생에 자꾸 스크러치가 나고 그래서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 존재의 가치가 없는 나를 놔버리는 사실은 그런 사회를 몰고 가게 된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그 18살 친구가 1월 달에 혹시 오겠다고 얘기하면 한 번 정도는 강연에 같이 아이를 데리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오겠다고 하면. 네. 둘째 아이가 저를 알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듣고 있는 거 맨날 아이 떠나고 나서 계속 강연 유튜브를 계속 봤어요. 어머니께서요? 예, 왜냐하면 아이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심리 상담센터도 다녔고 다 했어요. 아이가 가는 날 8월 11일 날 병원 치료하고 오고 8월 14일 날 상담하고 와서 11시에 그래서 저기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 눈치를 못 챘어요. 주변에서 저보고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그런
전문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음. 못 믿겠어요. 음, 그냥 항상 이게 틀어놓고 있으니까 음. 둘째도 음. 오며가며 이렇게 음. 곁눈 길로 보고 말씀을 재밌게 하시니까 음. 지도 따라 웃고. 그래, 그러면은 1월에 어머니하고 딸님 혹시 아버님이 오시겠다 그러면 아버님 것도 티켓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같이 오셔요. 오늘 원래 같이 오려고 했는데 음. 갑자기 시어머니도 아프셔가지고 음. 저는 꼭 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항상 시어머니들은 도움이 안 되네요, 정말. 정말 마음의 짜증나게 치유를 정말 좀 받아야 시어머니들.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기다리는데 저번 달에도 23일 날 올라고 했는데 어머님 생일 때문에 생신. 아이고 참 또 시어머니 정말. 그래서 이번에는 난 꼭 가야 되겠다. 울산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에서 혼자 KTX 타고 왔어요. 둘째는 귤 좋아하나요? 자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귤밖에 없어가지고 네. 제가 어머니도 꼭 저기 주소 남기고 가세요. 꼭 이거는 제 마음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유튜브 보시고 1월 달 오실 수 있으면 꼭 저희 스태프분한테 얘기하셔서 남편분하고 오셔도 되고 아이하고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합시다. 뭐 무슨 말로 무슨 상황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세상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계속 힘들지만 이렇게 한 번씩 오면서 또 힘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의 그 힘듦을 떠나보낼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은 아이의 힘든 걸 마음에 간직한 채로 강연 한번 오시고 같이 또 얘기 듣고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가족들끼리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 미뤄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강연이 혹여나 우리가 힘든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혹여나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이나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 있다면 강연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 강연은 이 사람이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김창욱 TV보다는 세바시에 좀 많거든요. 제 거 이렇게 조금 더 재미난 게 이거는 조금 이렇게 이제 업자가 돼야 들을 수 있는 그거고 그냥 막 생각 없이 재미있게 해놓은 거는 세바시 게 많아요. 그래서 세바시 거를 한번 주시고 거기에서 야 그거 재밌더라 하면 김창욱 TV 걸 링크를 걸어주세요.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무엇이든 할 텐데요.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좋은 영상들을 보고 절대 죽지 마시고 3, 40년 지나서도 어떤 영향을 미친 줄 아세요? 내가 서울에서 행복하면 죄책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한테 맡고 있을 텐데 평생 내가 여기서 웃어야 돼? 내가 여기서 이런 좋은 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더 힘들어야지.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이 죄책감에서 내가 해방되지. 이런 무의식.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불안하니까 계속 일하고 나를 궁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 허상입니다. 제가 불행해야 엄마한테 죄책감을 더는 거 이거 허상이에요. 제가 잘 살아서 엄마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계좌이체 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엄마 잘 지냈어? 이렇게 하는 게 엄마한테 최고 아니에요? 부모 되는 입장에서 자식이 그렇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계속 자기 삶을 궁지로 몰아가는 게 그게 부모가 원하는 바고 그게 자식이 원하는 바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허상에서 10년, 20년 상에서 갇혀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어머니처럼
감정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밝음을, 어둠을 직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전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가라앉는 분위기가 왜 싫겠어요? 정말 제 정확한 마음이에요. 고요하면 나의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돼 있거든요. 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무거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니까 우리는 고요하거나 분위기가 편안하면 이게 약간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 분위기를 띄워야죠. 막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도 엄청 잘 지내요. 유후! 그럼 사람들이 어머니 너무 밝으시다. 밝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난 미친년인가? 정신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누구냐? 넌 누구냐? 제가 이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심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모습도 모르겠고 내 목소리도 모르겠고. 근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감정의 메이크업 어느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에 와서는 딥 클렌징. 저녁에 와서 뭘 하라고요? 딥 클렌징. 뉴트로지나 딥 클렌징. 메이크업은 지울 정도로는 하시면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감정의 메이크업을 우리가 필요해서 했는데 집에 와서 귀찮다고 클렌징을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필요하니까 또 메이크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안 하고 또 해버렸어.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가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면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피부로 스며들어 버렸어. 이러면 문제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의 단계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클렌징 좀 안 한 단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에게 뉴트로지나 딥클렌징 CU 가서 뉴트로지나 딥클렌징을 사면서 클렌징 하면서 그래, 마음을 클렌징 한다는 게 어떤 거지? 그래, 이런 강연도 듣고,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이 글을 쓴 게 사실 딥클렌징이에요.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직면하는 거. 어머니는 클렌징 하신 거예요. 필요하면 조금 하세요. 그렇지만 메이크업의 기본은 기초 화장과 딥 클렌징, 색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끔 색조를 쓰되 딥 클렌징과 기초가 된 상태에서 쓰시는 게 훨씬 피부에 좋다.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효율적인 마음 다스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게 아이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면 좋을 말은 Are you okay? 이거든요. 그래, 엄마들이 이제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애들이 사고를 쳐요. Are you okay?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첫 때리고 물어봐요. 그럼 애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돼 있어. 뭐야?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엄마가 드디어 미쳐가나? 때리고 나서 괜찮냐고 물어보네?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우리가 왜 화가 나겠어요? 왜 화가 확 나겠어요? 우리는 화가 확 난 게 아니에요. 화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는데 그때 내가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이혼해 어느 날 말했어요. 남편이 뭔 소리야? 갑자기 무슨 이혼을 해? 생각한 지 오래됐어. 자, 여자는 생각한 지 오래됐다고 하잖아요. 갱년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갑자기야 내가! 그 여자분은 갑자기가 세상에 갑자기는 없어요. 밑에서 견디고 참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갑자기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이미 오래 참았다는 뜻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본인은 다시 내가 갑자기 화를 내네. 어떻게 다스려야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오랫동안 참으셨다. 너무 힘들게 참았고 마음이 착해서 참았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린 또 참았고, 그러니 이때까지 참은 본인을 오히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갑자기 화를 통제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이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차를 마실 때 차만 마시면 이완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차를 마실 때 생각을 해요. 마시면서 미친놈. 차를 마실 때 생각을 하면 생각을 마신 거래요. 차는 이완되려고 보통 마시거든요. 그러려면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시는 훈련이 이완 프로그램이에요. 산책도 도움이 돼요. 지금 같은 계절엔 아침 저녁으로. 그럼 산책할 때는 핸드폰을 끄는 것이 되게 도움이 돼요. 한 5분 10분만. 그리고 걸을 때는 이렇게 몸을 느끼면서 걷기만 하는 거래요. 이렇게 해도 이완돼요. 안 그러면 우리 공원에 가보면 막 뒤로 뛰어. 얼굴에는 그 용접하는 모자를 쓰셔가지고 신원이 확인이 안 돼요. 인천 분인지 어디 서울에서 온 아줌마인지. 독수리 마스크, 부리 같은 거 나온 거 2개 쓰고.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셔보셔라. 걸을 땐 한 5분만 걷기만 해보셔라. 좋은 곳, 집 앞에 아파트 앞에 꽃 같은 거 있을 때 그때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패턴이 눈에 제일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은행 색깔 너무 예쁘다. 아, 벚꽃 너무 예쁘지 않아? 이때가 이완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 막 은행 걸으면서 아, 똥냄새! 아이씨! 또라이, 완전 또라이 엄마. 그러니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그것만 해봐라. 이런 추천 드릴게요. 그걸 평상시 하고 화가 날 땐 그냥 화 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럼 화가 날 때 화를 내면서 화를 내는 자기가 보일 거예요. 근데 동작은 통제를 못 해요. 이미 손은 나가고 있어.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지금 하네? 근데 동작은 이미 스매싱을 하고 있네?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동작을 어떤 자극이 올 때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시간이 이렇게 딱 생겨요. 할지 안 할지를 결정짓는 시간이. 요런 게 반복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렇게 할 때 그 강사님이 얘기한 거 요런 때구나. 이게 좀 너무 여기선 막 그러지 말고 여기선 잘했어 이러지 말고 너무 좋겠는데 요게 그때구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계속 처음부터는 안 돼요. 어색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반드시 돼요. 이거 진짜 저 믿으셔도 돼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형제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2아이를 키우는데 평균을 잡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노력하며 양육을 해야 할지 항상 힘이 들고 지칩니다. 자, 평균을 잡기가 이거는 마치 군대에서 총을 쏠 때 한 방에 그 중앙에 못 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쏘고 왼쪽으로 좌클릭,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잡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거다. 여러분, 삼겹살을 언제 제가 뒤집나 봤더니 한쪽을 진심으로 대할 때 삼겹살을 뒤집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삼겹살이 뒤집혔다고 하지 않고 삼겹살이 익어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안 돼. 다시 실패가 된 것 같아. 그건 실패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지점을 우리가 체크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에 그걸 절대 알 수 없고 지치지 않고 좀 지치면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이거를 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은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거예요. 제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사람들 저 택시 타면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하시는데 저 진짜 제주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제주도에 가면은 여러분 돌담이 있죠. 그 돌담이 중간중간 틈이 있죠. 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 바람을 너무 많이 맞으면 바람 몸살이라는 걸 식물이 앓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착상을 못하고 죽어버리거나 열매를 잘 못 맺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 부는 거에서 식물을 자기 삶을 지키려고 돌담을 쌓았는데 건축 자재가 없잖아요. 근데 천지로 널린 게 돌이오니까 그 돌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무암이 구멍이 있으니까 그 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틈이 있어서 태풍에 덜 무너져요. 전 엄마가 틈이 있어야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의 틈을 인정해야. 그러니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안 하면 좋겠어요. 진짜 안 좋은 엄마는 이런 질문 안 해요. 어머니는 이미 좋은 엄마예요. Don't worry.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창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벌써 중3이 되었습니다. 연년생에 발달이 늦은 동생 케어,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서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큰아이에게 마음 공감이라든지 인정과 칭찬을 많이 부족했던 게 지금까지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왠지 큰아이가 저에 대해서 원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큰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다가가고 싶은데 어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다가가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오늘 요 컨텐츠는 꼭 유튜브에 이제 감독님이 올려주실 테니 이게 나오면 아이에게 카톡으로 링크를 한번 꼭 하시죠. 엄마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를 딸이 간접적으로 아는 것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꼭 가져가셔서 이제 딸한테 이렇게 딸 이제 뭐 책 같은데 자주 보는 책에다가 이제 클립으로 5만 원이랑 같이 이렇게 껴가지고 이것만 하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요. 뭐니 해도 뭐니. 그리고 너 쓰고 싶은데 써라. 엄마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깔끔한 정리는 사기 쉽지 않아요. 서로 가족 간에. 근데 가족은 다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 시도는 어색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도 이미 효과는 다 들어갔다. 그리고 캐시. 뭐라고요? 캐시. 후시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진단이자 후시딘.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까진기라고 할게요. 아까진기 아시나요? 올드스쿨들이 많이 오셨네요. 나이 잡순 분들. 아까진기, 빨간 약. 그래서 그 빨간 약과 함께 여기다가 꼭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족은 너무 깔끔하려고 하면 못해요. 완벽한 프로그램 없어. 근데 프로포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성분들이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남자가 프로포즈를 해요. 너무 깔끔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새끼 여러 번 해본 것 같은데 지금 이 코스 딱 이거 지금 멘트도 그렇고 근데 어떨 때 그 남자가 귀엽겠어요? 어설픈데 진심이네. 어설픈데 진심이야. 오케이. 재호는 너와 함께. 콜! 나도 여러 번 받아봤어. 가족은 어설프더라도 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진심입니다. 그리고 돈을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주는 돈은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게 부모에게든 자식에게든 배우자에게든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 돈으로 이렇게 주면 받는 사람 뻘쭘할 수 있거든요. 네. 꼭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강연 갔는데 계좌 이체 안 하시고 돈을 주는데 제가 강의하러 올라가는데 돈을 이렇게 줘. 그럼 어떻게 나 여기다 넣어요? 나 어디다 넣어? 아니면 뭐 이렇게 들고 강의를 해요?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받거나 남편이 받거나 누가 받을 때 부모가 받을 때 뻘쭘할 것 같으면 뭐 고분 동선에 정성껏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 뭐 거기 났어 많지 않아 엄마 요즘 나 형편 그래서 5,000원 넣었거든. 돈이 문제입니까? 액수가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가 큰 딸이 이제 6학년 됐는데요. 애한테 이제 엄마 몰래 돈을 주면서 꼭 이렇게 말해요. 엄마한테 말하지 마. 너 쓰고 싶은 데 써.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럼 왜 이런 거? 왜 이런 걸 줘? 엄마한테도. 근데 이제 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엄마 뭐하러 보내냐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2년만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따라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3년 됐는데 안 가시거든요. 얼마 전에 100살 살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계획이 바뀌셨더라고요. 2년 만에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또 사람이 계획이 바뀔 수 있잖아요. 다행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제 숙제고 제 진행되는 과정인데 제가 엄마를 아버지에게 두고 나왔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 걸 알았기 때문에 서울 와서 수십 년을 저 스스로를 가둬놓고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즐거운 일을 해도 항상 뭐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런 게 없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보다 내 자녀면 이게 몇 백 곱이 되니까. 근데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을 주는 핵심 방법이라는 걸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심할 시간에 뭘 하시면 좋다고요? 옷을 사라고요? 저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옷 사고 싶으니까 옷을 사! 예, 맞습니다. 어떤 브랜드로 살지 기도를 합시다. 안 그래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의 강은 있으니 엄마하고 아빠가 자기의 숨골을 찾아서 시간 빨리 가는 장소에 시간 빨리 가는 일을 시간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그 에너지로 아이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태석 신부님이 그랬거든요. 나 여기 선교하러 온 사람 아니다. 나 이